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도민 중에 한 분 옷을 사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백화점을 찾았다고 해요. 30대 여성분이신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바라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너 팔 길이가 양쪽이 좀 다른 것 같아. 왼쪽이 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핑 많이 하시죠? 아, 네. 네, 저도 많이 합니다. 이제 봄을 맞아서 옷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 30대 여성 A님처럼 어깨 높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나요? 네, 그 A님처럼 좌우 어깨 높이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높이가 다르다는 것은 몸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방치됐을 경우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A님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진단받은 척추 측만증이 방치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휘어진 부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뼈와 디스크의 퇴행이 빨라진 것입니다. 즉 방치되어 온 척추 측만증이 결국 퇴행성 디스크를 불러온 것입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30대에 퇴행성 디스크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병이 병을 부른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측만증을 치료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청소년기에 걸릴 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척추 측만증은 성장이 끝나면 더 이상 심하게 만곡이 진행되지 않고 치료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이 진행되는 청소년기에는 만곡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성장이 끝난 어른은 척추 측만증의 교정은 어렵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청소년기에 걸려서 관리 안 하면은 성인 되면 이미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은 네네. 또 공부하느라 정신없잖아요. 네. 이 또 청소년기면 성장기잖아요. 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런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 쉽게 좀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경우에 이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깨나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곧고 또 옆에서 봤을 때 S자형으로 척추가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그렇죠. 척추 측만증은 척추를 정면으로 봤을 때 C자나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평면적으로 봤을 때 휜 것 외에도 척추 자체가 변형되고 모양이 기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좀 자세를 한쪽으로 기울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좀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거북목 증후군. 네네. 이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자녀분들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소년기만 조심하면은 척추 측만증은 안 걸리는 건가요? 성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성인의 경우에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만곡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의 척추 측만증은 주로 잘못된 자세, 또 한쪽으로만 몸을 사용하거나 또 골프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 골프, 네, 반복적인 가사노동이나 업무, 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중에 편함은 없지만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목과 어깨 뭉침 증상이 두드러지고 피로감도 쉽게 받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압력을 받는 디스크와 척추가 빨리 노화되어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A님의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 걸린 거에다가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겹친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병이 천천히 쌓여서 퇴행성 디스크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성인 됐을 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휘거나 변형된 척추와 그 주변 근육 인대를 바로잡아서 척추 측만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1단계는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인데요. 뒤틀린 척추를 교정하고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서 척추가 정상적인 곡선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2단계는요? 2단계는 운동요법입니다.
비대칭으로 형성된 근육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추나나 도수치를 통해서 바로잡은 척추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바르게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네,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거죠? 3단계는 한약요법입니다.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척추를 바로 세운 후에 척추의 비대칭으로 생긴 염증을 억제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 질환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한약을 복용합니다. 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은데 들어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런 환자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대략 걸릴까요? 성인은 척추 측만증의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상이 완화되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에 그럼 몇 번 정도 병원을 가야 될까요? 2번 내지 3번이라고 해야겠죠. 2번 내지 3번 정도 갔을 때 초기에는 좀 자주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경과 검사를 해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띄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3개월 정도 해서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가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청소년기에 더 잘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척추 측만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치료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병원을 다시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도 바로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스트레칭과 척추 교정 운동으로 관리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운동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라면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척추 측만증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키가 큰다든가 성장통이 있는 경우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척추 측만증이 척추 퇴행을 가속화하여 퇴행성 디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 및 척추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척추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특진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